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꽃기호가 다양한 6.25 전쟁 참전국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호주 공군에 대해서도 두 편에 걸쳐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 중 라운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6.25 전쟁과 함께 듣는 라운델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 당시의 실제 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재밌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청 전에 꽃기호가 구독자 500명을 곧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라운델은 각국의 군용기가 국적 또는 소속을 나타냄과 동시에 피아식별을 목적으로 기체에 새기는 문양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라운델이 없으면 교전단체로서 교전권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라운드라는 이름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듯이 주로 둥그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색깔만 조합해 나타내기도 하지만 각 나라별로 특색을 가진 문양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에 공군을 파견해준 나라들의 라운델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군을 보내준 국가는 6개 국가이니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먼저 6.25 전쟁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해준 미국입니다. 미국은 워낙 규모도 크고 활약도 많았던 만큼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하여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계실 만한 이야기들을 꽃기호에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의 라운델은 6.25 전쟁의 실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안에 별이 그려져 있고 푸른 외곽선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미 공군의 라운델은 상당히 많은 변천사를 거쳐왔습니다. 별을 사용했다가 원형만 쓰기도 했다가 색보다 모양의 차이가 있어야 피아식별에 용이할 듯하여 외곽선을 그려넣기 시작했고 6.25 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형태가 된 것이죠. 지금도 미 공군은 해당 라운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겹쳐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일본 나고야에 있던 제5공군과 전략폭격사령부가 6.25 전쟁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육군이 주로 북한군이나 중공군을 상대했던 것에 비해 공군은 주로 소련 공군을 많이 상대했습니다. 물론 소련이 공식적인 참전국은 아니었지만 압록강 주변인 얄루벨리에서 F-86 세이버와 미그 15기 사이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다른 공군 참전국들에게도 많은 전투기들을 제공해주기도 했었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이미 꽃기호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는 호주 공군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파견해준 국가이기도 하죠. 6.25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뒤인 7월 1일 일본의 이와쿠니에 주둔 중이던 제77 전투비행대대가 미국의 제5공군에 배속되어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호주 공군의 라운델은 귀여운 모양이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파란색과 흰 원 안에 캥거루가 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참 호주다운 라운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로 77 전투비행대대의 실제 영상이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라운델의 모습은 이 캥거루가 아닙니다. 파란색과 흰 원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캥거루가 아닌 빨간색 원이 그려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영국 공군의 라운델입니다. 77 전투비행대대는 전쟁 초기 P-51 머스탱이나 글로스터 미티어기를 사용했는데 이 글로스터 미티어기가 영국이 만든 최초의 제트 비행기였거든요. P-51 머스탱과 글로스터 미티어기는 전쟁 초기 많은 활약을 했지만 미그 15기와의 전투에서 많은 열세를 겪었고 결국 F-86 세이버가 주종 전투기로 자리 잡았지만 호위나 지상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준 기체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도 앞서 설명드렸던 호주와 동일하게 6.25 전쟁에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파병해준 나라인데요. 당시 한국과 외교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빠르게 대규모의 육해 공군을 파병해줬고 다른 UN 회원국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캐나다는 426 항공 수송대대를 파병하여 수송을 담당해주었고 대신 공중전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던 조종사 22명을 선발하여 미 공군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미 공군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일부는 에이스 파일럿까지 달성하기도 합니다. 미 공군에 파견되었던 조종사들은 미군의 전투기에 탑승했고 수송대되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라운델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캐나다의 라운델 역시 호주처럼 캐나다만의 특색이 느껴집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영연방 국가답게 기본 베이스는 영국의 라운델과 닮아있고 파란색과 흰 원 안에 캐나다의 상징과 다름없는 단풍 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설명 없이 사진만 보여드려도 많은 분들이 캐나다의 라운델이구나 하고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캐나다의 파병을 통해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빠르게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혈맹과도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태국입니다. 태국도 꽃기호 히스토리에서 참전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태국은 1차 세계대전에는 추축국에 속해 있기도 했던 만큼 추축국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렸었죠. 태국도 육군, 해군, 공군 모두를 파병해준 나라이자 공군은 수송대를 파병해준 나라입니다. 캐나다와 비슷한 점들이 있죠. C-47 수송대를 주로 이용했던 태국군은 미 제315 비행사단에 배속되어서 활동했습니다. 이때가 1951년 6월경인데요. 당시는 전황이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긴급 보급품을 수송하고 환자들을 후송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태국의 수송기들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다치카와 미 공군 기지에 잔류하며 여러 공수 임무들을 수행했어요.
태국의 라운델은 태국 국기의 형태와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색깔의 구성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시죠? 6.25 전쟁 때는 해당 라운델을 사용했었고 그 이전에는 꽃길이가 그려진 라운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별로 라운델의 특색을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실 것 같습니다. 5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의외로 남아공이 6.25 전쟁 참전국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남아공은 공군만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어쩌면 당연하게도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없었고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참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셨죠. 그때 한국으로 파병되었던 부대가 제2전투 비행대대인데요. 이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창공의 치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용맹하게 싸웠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F-51 무스탕을 배정받아서 이용했고 이후에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F-86 세이버를 주력 기종으로 이용했습니다. 남아공 공군은 실질적으로 전투 임무를 개시한 1950년 11월 19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부산 수영, 평양, 수원 진해 여의도, 횡성, 오산 비행장 등 최전방 기지에 배치되어 지상군 근접 지원, 적 보급로 차단 등을 수행하며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아공은 동물이 유명하죠. 그래서 6.25 전쟁 당시 남아공의 라운델에도 동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창공의 치타라는 별명을 소개해드려 치타가 그려져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라운델에는 스프링복이라고도 불리는 영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도 귀여운 영양이 항공기에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캥거루와는 또 다른 귀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6번째는 그리스입니다. 스파르타 대대라는 이름으로 육군이 참전했던 이야기를 꽃기호에서도 들려드렸었는데요. 1950년 11월에 C-47 수송기를 차출하여 제13 수송기편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군 제5공군에 소속되어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을 지원하고 부상자를 후송하기도 했으며 유엔군의 흥남철 수작전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좁은 활주로와 강풍과 눈보라 같은 악천 후 공산군의 대공사격 등 많은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했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라운델은 호주, 캐나다, 남아공과는 다르게 무난무난한 형태입니다. 그냥 2가지 색깔로 원을 그려놓은 형태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6.25 전쟁에 공군을 파병해준 국가들과 해당 국가들의 라운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